마침내 미국의 7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이틀 전에 미리 진단해드린 대로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향후 증시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발표문을 토대로 특이사항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제금융시장은 이 미국의 7월 CPI가 좌우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비가 많이 다시 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비 피해가 없으시길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CPI, 증시 입장에서는 CPI죠. 개인적으로는 CPI 문제에 대해서 안정된다 워낙 그 강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왔기 때문에 방송 책임상 어제 7월에 CPI가 발표되기까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오늘 그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 서프라이즈라 이렇게 이제 할 만큼 6월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그 서프라이즈 되니까 증시가 강하게 바탕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3대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그 일일 변동폭 보면 전강 후약의 양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극복하고 장중 내내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악재들이 좀 많았던 게 나스닥이죠. 뭐 MDBR 문제, 밈즈 문제, 그다음에 어제 삼성전자 다시 마이크론 문제 이런 충격을 겪고 오늘 그 빅테크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했던 것도 증시의 그 향후에 에너지 관련해서 주목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양 부장님께서 이렇게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한 3% 가깝게 올랐죠. 그래서 그동안 악재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인 만큼 아마 주목되는 사항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7월 인플레 지표에 가장 크게 반응했던 것은 역시 달러 가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104대에 진입하는 양상이었었거든요. 이게 104.7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장 마감에서는 105회로 다시 좀 반등했긴 했지만 워낙 이 중심 통화가 하루에 1% 이상 떨어지는 게 이제 폭락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사실 장중에 기록했던 104.7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반등해서 지금 사실 105엔대로 끝났는데 105대로 끝났는데요. 장중 한때는 104.7엔까지 떨어졌다, 7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킹 달러 시각, 제왕 달러 시각 이때 그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고 강하게 이렇게 부인을 몇 차례 했었는데요. 이게 7월 15일 전입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가 110 정도 근접했거든요. 이때를 대비하면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달러를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5%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다. 물론 원달러는 좀 물론 원달러도 이제 1,326원에서 지금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기준으로 보면 5% 이상 폭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캐서랑 홍앵커랑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는 인플레가 이렇게 빠르게 진정을 찾다 보니까 역시 인플레에 가장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해치 자산으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금은 관련된 이런 가격 전망치들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들이 빠르게 하향 조정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발표된 CPI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증시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7월 CPI는 이틀 전에도 한 증시와 관련해서 3가지 관점을 좀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절대 수치가 7월이 6월 대비해서 낮아지느냐. 이게 이제 인플레 정점론 직결되는 문제죠. 증시에서 워낙 뜨겁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9월 회의에 지금까지 금리 인상폭 0.75%까지 올렸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점이 돼서 내려가는 거냐 하는 금리 인상폭 정점론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죠. 6월에 9.1%에서 그 다음에 7월은 8.5%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둔화폭이 0.6%포인트입니다. 아주 큰 폭이죠. 큰 폭이죠. 그래서 6월에 금리 인플레 정점론 그 다음에 사실 9월 회의에 0.75%포인트를 이렇게 정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폭의 정점론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지적해드렸던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 이것이 이제 7월을 기점으로 누그러지느냐 해소되느냐 이 여부인데요. 그럼 월스트리트 저주폭이 뭐냐? 올해서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치에서 예상치를 빼면 월 평균 0.2%포인트 정도 오히려 상향돼서 발표하는 것이 주가에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걸 월스트리트 저주의 예상치 저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8.7%죠. 뭐 CA라든가는 8.8%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지막 예상치를 8.7%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에 8.5% 나왔으니까 이제 거꾸로 저주가 해소됐죠. 예. 이것도 투자 심리를 극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PI 지표와 체감적인 물가 수준과 얼만큼 이렇게 괴리가 좁아지느냐, 이것이 이제 근원 CPI 상승률인데요. 이 근원 CPI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예상치가 6.1에서 이것이 5.9로 정도로 해서 이것도 또한 떨어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삼박자가 다 들어맞았다. 어떻게? 증시라든가 도움되는 쪽으로 들어맞았다. 그래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특히 인플레에 많이 반영하는 빅테크 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함께 아무래도 안도의 한숨을 가장 크게 내신 게 바이든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내놓은 이중적인 태도가 또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표정 홍익거도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아까 큐티 바이든이라는 별명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는. 한 달 직전에 발표했던 6월에 9.1%, 근데 이번에 발표했던 7월에 8.5%이 사이를 두고 대통령의 표정이 완전히 바뀐 것도 사실 그 월가에서 또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비꼽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틀 전에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6월에 CPI 9.1%참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인플레 통계법이 잘못됐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거로 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9%도 이것도 좀 GDP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봉착했습니다. 7월에 그 물가가 8.5%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겸연쩍은 표정을 주면서 바이든 페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동안 인플레 대책이 주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이라든가 학계에서 믿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왜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한 달 전에 인플레 통계가 잘못됐다 하는데 왜 이번에는 인플레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고용 통계거든요. 근데 고용 통계는 당신의 입장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문제가 있는 고용 통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그 국가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경제 통계를 파워프리즘 관점에서 자기가 유리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뭐 잘못됐다, 기존의 방식, 기존에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파워프리즘 해석, 이게 통계 조작에 해당하거든요. 통계 수치도 이렇게 하는 것도 통계 조작이지만 같은 수치를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에선 박수를 치고 가계의 분리에 대해서는 아주 가짜 뉴스다 비판하는 것도 이게 통계 조작이거든요. 해석상에서. 그래서 이번을 월가의 그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도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통계를 파워프리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선언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국가, 바이든 국가 통계적인 측면에서 더 쪼겠다 하는 입장에서 7월 통계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측면도 바로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왜 안정됐는지 사실 몇 차례 진단해 주시긴 했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강하게 진단을 아마 인플레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고용 통계가 이렇게 좋게 나옴으로써
일부 사람들이 9월 회의에서 1%포인트 100bp까지 올린다 하는 시각, 이런 시각에 대해서 강하게 그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통계 작성에서 보면 월별 통계는 6월 달, 7월 달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 여름휴가철에 계절적 요인을 중시하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6월 통계를 이렇게 9.1%까지 끌어올리는가 하는 휘발유 가격이었었거든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사실 미국에서 보면 휘발유 가격이 CPI에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미국 전역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갤런당 $5 이상 벗어났었죠. 근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한 $4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6월 중순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해서 자 6월에 인플레 정점도는 고용 통계가 호주에서 일부에서는 100bp 금리 인상 얘기하더라도 사실상 통계를 발표를 봐라.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원유 재고가 오늘도 이제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한 서부 텍사스 중기를 기준으로 $110에서 지금 $90 안팎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CRB 지수도 이제 우리 양부장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죠. 예. 서부 텍사스 중기가 $90는. 이제 소폭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이제 투기 세력들의 매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시간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로 인해서 CRB 지수 곡물 수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 근원 물가 부분에서도 이게 그 예상치와 달리 많이 떨어졌던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다. 지금 수치는 $300에서 오늘 전일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것처럼 이것이 6월 달에는 350까지 갔던 상황이기에 이것이 300이니까 그만큼 뭐냐 유가에 반영 오늘 7월 CPI에 반영되는 수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임금 상승률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7월 달에 임금 상승이 둔화됐다. 전월에 5.6%에 대해서 5.2% 둔화됐다. 이것도 CPI를 7월 CPI를 좀 낮추게 한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9.1에서 8.5% 한 달 만에 전년 동월 비하기지만 0.5%포인트 둔화는 굉장히 큰 폭 둔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빠르게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이제 뒤늦게 인플레 초기 진단에 실패해서 뒤늦게 올해 작년에 이제 미국의 CPI가 사실 12월 달에 7% 갈랐어요. 작년에 3, 4월은 1%였습니다. 근데 7% 갔죠. 여기 3월 달에 8% 갔죠. 8%대 기속되다가 6월 달에 9% 갔죠. 이게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뒤늦게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사실 물가를 잡는 데 중요하다 해서 기대 심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강현실 시대고 네트워킹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의 핸드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는 서로 손을 이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굉장히 길이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거든요. 이럴 때는 한 사람이 홍 앵커가 얘기하면 그것이 좋든 싫든 확 해서 부정평양, 확증평양이 그냥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파월 의장의 입장이었었는데요.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잡혔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의 미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6월에 6.8에서 7월에는 6.2% 이렇게 됐고요. 5년간의 인플레 기대, 장기 기대 심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셔터링 현상, 단축화 현상에서 1년 사이클 기간이라 보면 의미가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미 국민들은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측면은 6월에 3.6%에서 3.2%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체감 물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표 물가, 체감 물가는 괴리되다 보니까 미 국민 입장에서 식료품 가격의 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감 물가를 견적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항의 기대 심리를 보면 이건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CRB 지수 이런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대목에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CRB 지수 곡물 가격이 낮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달러 강세 유지로 인해서 사실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대책 때문에 그렇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식료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6월에 8.2% 진짜 높았죠. 예. 근데 7월에는 6.7%에서 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3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잡혔다 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파월의 승리다. 승리다 이렇게 하는데 파월의 승리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작년 5월서부터 진행됐던 인플레의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자, 일시적이다 판단하지 않았고 그때의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잡았다면 이와 같은 환경이 도출됐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낮았다 해서 파월의 승리다 하는 측면은 이 자체가 미국의 학계에서 보면 당신은 그만큼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진단 실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억눌렸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잡혔다 해서 파월의 승리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신은 더 큰 책임을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볼 땐 더 큰 책임을 잘못했다. 작년에 5월부터 진행됐던 인플레 초기 진단을 실패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선제성인 프리엠프트를 잃어버린다는 차원에서 당신 승리가 아니라 당신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파월의 승리,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밖에 없는 승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 승리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이 인플레 감축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들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인플레 감축법이 또 국내 언론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의 승리일까 하는 측면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법안의 내용 자체와 법안의 표지와 그러니까 제목과 예. 내용 자체가 어제도 이제 점검해드렸습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감축안은 사실은 인플레에 대해서 저 액면 그대로 감축대로 인플레이션 리덕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덕션의 영어의 의미는 인위적으로 낮춘다 하는 표현을 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걸고 있다. 왜냐?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의 인플레 상황을 볼 때는 인플레 감축안 규모가 4,300억 달러거든요. 이게 사회적 인플레에서 3조 5천억 달러를 그대로 통과했다면 인플레의 기대 효과가 감축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는 예. 너무 작다. 원안에 대해서 한 10분의 1로 너무 축소했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플레 감축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4,300 중에서도 무려 3,000의 기후변화다. 대형이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을 겨냥한다면 사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마찰이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망은 더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 감축안이 마치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승리다 할 만큼 인플레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4,300에 3,800을 두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사실 세계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후변화는 범세계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국가가 협조가 돼서 다른 나라도 인플레 감축안을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해서 공동 대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를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증시적인 측면에서 한두 달 모습 가지고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다 할 만큼 인플레 기대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다 하는 측면에 제가 신중하게 적다다 이렇게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번에 7월 CPI가 둔화됨에 따라서 9월 이 페드 회의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 8월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7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미 연준 의사들이 발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매파적 발언도 뉘앙스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빈도수도 낮아지고 예. 매파적 발언도 자기 자신의 디펜서에 대한 입장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시각. 저희들이 줌 통화하면 그런 게 가장 겸연쩍어 하는 이런 쪽의 얘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매파적 시각 가지고 이제 올해 말까지 한번 증시적 측면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매파 시격을 갖고 있는 것이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총재죠. 예. 이 양반이 올해 연말까지 1.5%포인트를 더 올리겠다. 자, 지금 상단 2.5%죠? 예. 그러니까 1.5%는 무려 4%까지 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런 각도에서 자, 그러면 가장 매파적이다. 이게. 그러면 섀도우 닷프로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섀도우 닷프로터 나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금리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닷프로터 가져가는 상이 자꾸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섀도우 미국에선 섀도우 그러니까 SOMC,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에 거기서 섀도우 닷프로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섀도우 닷프로터가 구상하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림자 연주. 자, 1.5%포인트 하면 자, 경제에서 그립을 짓는다. 인플레 그립을 짓는다면 자, 6월 0.75, 7월 0.75, 9월달 0.75 가져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0.75를 가져간다면 사실은 올해 세 번째 나왔으니까 9월 0.75, 1.5에서 나머지 0.75 있으니까 11월 0.5, 12월 0.25 이렇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은 이제 좀 인플레가 정점이 됐으니까 실물 경제 생각한다 하면 0.5, 0.5, 0.5 이렇게 가져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증시 입장에서 우리가 고용 통계 이후에 1%포인트 100bp까지 가능하다. 증시에서 굉장히 악재를 얘기했던 시각은 일단 1%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그립을 진다면 9월 달에 0.75% 해서 가져가서 그 위에 빠르게 이제 하락폭, 인상폭을 진정시키는 거고요. 그러나 실물 경제를 생각한다면 0.5, 0.5, 0.5 나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향후에 이렇게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9월 FOMC 직전에 9월 10일 전후해서 8월 달 CPI 통계가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좀 안도하고 있지만 일부 이 인버스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가 좀 한번 짚고 가게 됐습니다. 예. 올해 2분기는 우리가 연초 작년 말 전망에서 보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죠. 실제로 이제 2분기 어렵죠. 예.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이때 극단적 비관론이 나왔죠. 이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일으킬 때 사실 그 어려울 때 가슴에 목을 박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그 증권사는 주가가 떨어질 때 뭐 D증권, Y증권 같은 2050까지 떨어진다. 일부 뭐 홍익호가 얘기했죠. 닥터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미스터 둠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예. 이런 사람은 18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는. 그거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사람이 불안하니까 이게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 시각보다 떨어진다에 베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공매도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라든가 그 다음에 포머죠. 뒤늦게 이제 버티다 뒤늦게 뭐냐 이렇게 해서 또 매도하는 사람, 손절하는 사람 뒤늦게 이게 포머 저게죠. 그 다음에 인버스 투자들 떨어지는데 투자하는 곤버스 투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주가가 뭐냐 7월 이후부터 하반기 들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스닥 같은 게 14%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14%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뭐냐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평균적으로 7% 오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극단적 비관론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한 차례 그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뭐냐 손실 또 한 차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또 7월 15일 날 제왕통화 그다음에 킹달러에서 달러사를 부추겼던 이런 시각도 지금 뭐냐 7월에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달러가 인덱스가 104, 105를 이제 보면 이것도 2020년 코로나 직후에 기축동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하는데 사실은 원달러는 1285원에서 작년 초에 1082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또다시 악몽이 있지 않겠냐 하는 시각에서 이 또한 대목에서 앞으로의 인플레 한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7월 CPI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정치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